매직 악셀! 아무리 분위기를 살리려고 해도 되게 칙칙해요. 저는 그 매직 악셀의 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쭌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배달이라는 주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달 시장이 정말 크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큰 화두가 배달인데요. 오늘 그 배달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포디오의 정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엣지 있는 또 약간 직업을 소개해 주셨어요. 딜리버리 마케터. 멋있네요. 네. 이제 뭐 계속 따라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별도의 직업 명칭이 있다는 거는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뭐 이걸로 돈이 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전반적으로 배달 외식 시장에 대해서 요새 갑자기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 배달 외식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공급자 시장이 있고 이제 수요자 시장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배달 시장은 있었어요. 그렇죠. 다 전단지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항상 있었던 시장인데 최근에 그 시장이 커진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많아졌다. 과거에는 이제 배달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배달 장사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 것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배달 장사를 과거에 할 때는 일단 그 배달을 직접 하려면은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요. 배달을 직접 해야 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도 일단 직접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많은 플랫폼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플랫폼에서 광고도 대신 해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배달 대행이라는 직원도 안 써도 되고 네, 하죠. 직원도 안 써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에 이제 진입하기가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고 근본적인 거는 이제 그런 시장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 그리고 그 트렌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를 하다 보니 자연히 수요도 같이 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서로 같이 견인해가지고 계속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급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술 기반으로 재편되면서 더 수요에 불을 붙였던 것 같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코로나 맞습니다. 네, 게 맞죠. 예. 더 촉발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그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네. 그 과거에도 이제 배달에 대한 관심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배달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그에 그 연계되어 있는 많은 많은 기업들이 같이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변화를 시켜줬던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쏠리면서 지금 굉장히 또 이게 그 배달 시장을 더 빨리 성장시켜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네네. 배달 앱을 또 저희가 아마 뭐 금지어 배민 뭐 이런 걸로 하면 해서 몇 개 나와서 네. 벌칙 준다고 하면은 아마 꿀밤 많이 맞으실 건데 배민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네. 배달의 민족의 앱, 그죠? 배달 앱이 시장이 요새 어떻고 어떤 일반인들은 뭐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저희 뭐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네네네. 있는지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배달 앱 시장에 대한 뭐 생태계라고 하나 이런 거 네네네.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굉장히 참 어려운 주제예요. 넓은 주제니까 네. 어렵고. 네. 저 일단은 배민을 너무 사랑하고요. 아, 네. 예. 거기에 뭐 낚시 효과가 있나 보죠? 네. 배달의 민족 네. 그 관계자분들, 요기요 관계자분들 오시면은 오해하지 그쵸. 않고 네. 봐주시면 아, 네. 좋겠고 저 너무 사랑하고요. 네. 네. 그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되게 많이 열어주는 그럼요. 기업이라고 네. 생각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얻었고 기회를 얻었고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커지다 보니까 네. 이게 회사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는 생태계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이. 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열려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가야 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유율 뭐 얘기하시면서 까먹으신 것 같아서 배민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장 규모가 그 점유 이 전체에서 뭐 다 같은 회사라고 우리는 이미 기사를 통해서 알지만 뭐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배달의 민족 뭐 70%, 뭐 60%, 뭐 요기요가 뭐 30%, 뭐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강도는 사실 배달의 민족이 80%, 90%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해놓고 보면 뭐 프랜차이즈 일부 기업들은 요기요나 이쪽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현업에서 어떤 브랜드가 아닌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자영업자들이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의 민족이 거의 90%가 되지 않을까. 체감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요기요가 최근에는 이제 뭐 샵인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받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기요는 이제 더 신규 어떤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좀 어려운 좀 닫혀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샵인샵을 안 받는다는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뭐 아, 제가 아는 네네. 선에서는 네네. 하나의 브랜드 운영하는 사장님이 네. 또 하나 브랜드를 깃발 뽑는, 온라인상에 네,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깃발 뽑는다는 네. 건데 가상주방이라고도 하죠. 네. 한 개의 일단 사업자? 과거에 이제 야식집들처럼 네.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하나의 주방, 하나의 가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냉면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샤브샤브를 팔 수도 있고, 돈가스를 팔 수도 네. 있고, 돈가스를 팔 수도 있고, 치킨을 팔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의 주방에서 어차피 음식이 나가는 브랜드는 배달 앱에서 이제 노출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걸 이제 샵인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샵인샵 비즈니스가 못하게 되었었나요, 요기요가? 시장적으로 보면 사실은 배달 생태계가 이 정도까지 성장을 엄청나게 한 거는 사실은 샵인샵 비즈니스의 그렇죠. 성장이 뒷받침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컨텐츠가 다양한 음식이 있어야지 이제 여기 더 자주 들어와가지고 더 그렇죠. 자주 시켜 먹고 뭐 새로운 것도 시켜 먹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러한 컨텐츠를 폭발적으로 늘린 거는 샵인샵 비즈니스 형태가 한 1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기요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이제 음식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한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도 사실은 제한을 좀 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고 요기요는 이제 샵인샵은 좀 약간 제한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있고 요기요는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 좀 더 집중된 영업을 좀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들은 사실은 안 좋죠. 자기 매장에서 내 것만 열심히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다른 브랜드를 해가지고 이 점주님이 더 벌기 위해서 아무래도 본업에서 좀 소홀하게 되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여기 뒤에 나오셔서 네. 또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배민 요기요 배달통 이 3대 회사가 어떻게 보면 네. 같은 회사가 됐어서 결과론이지만 이제 뭐 이 브랜드가 3개가 다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소비자로서는 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쿠팡이츠까지 뛰어들었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 중에 요기요는 좀 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좀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 포함해서 혹시 배민, 요기요, 배달통, 뭐 쿠팡이츠, 쿠팡이츠? 뭐 한 3-4개
채널의 차이점을 혹시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배달 장사를 하는 배달업 사장님들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요거를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제 배달업 사장님들의 니즈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배달의 민족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기요는 그 고정비가 사실은 없는 그 네. 저희 비즈니스 플랫폼이거든요. 고정비가 없다. 예, 수수료 네. 베이스죠. 보통 그 판 거에 대한 수수료 네. 받는 거고. 말해도 되나요? 그 네. 수수료가 뭐 삐 처리 왜 수수료가 공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 수수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사람마다. 네, 프랜차이 브랜드마다 그쵸, 그쵸. 사람마다 네, 그럴 그리고 수 있겠네요. 뭐 자영업자 영업자가 이 영업사원이 정하는 건가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기준이. 아. 근데 그게 네. 공표되진 않았나 보네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네. 뭐 이거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달의 민족은 고정비가 들어가요. 네. 이제 울트라콜이라는 이제 그 핀 하나에 88,000원에 이제 고정비가 들어가는 그 어떤 서비스고, 네. 이거를 하는데 그 요기요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는 아니야. 네. 나오지 않는 거는 아닌데 고정비가 없으니까. 고정비가 있으면은 아. 조금 그런데 고정비가 없어. 그러니까 아. 일단 요거는 그냥 내가 들고 들어갈래. 서브로. 서브로. 아. 그러면 보통 두 개를 많이 하시죠. 네네. 배달통은 이제 사실은 그 배달통의 3자 체제에서 배달통은 지금 서비스 그 과금 형태가 고정비가 일부 있고 수수료가 일부 있는 형태예요. 서클이. 네. 그런데 그 콜수는 요기요보다 아무래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달통이 그 영업적으로 부침을 겪는 이제 생태계였었어요. 근데 네. 이제 쿠팡이츠나 이제 그 위메프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뛰어들면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 쿠팡이츠 전에도 사실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푸드플라이라든지 뭐 그 띵동이라든지 네. 이제 거기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그 배달 그 라이더들까지 다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수수료 베이스로 그 영업을 하니까 이제 일부 지역들에서는 그런 플랫폼의 어떤 그 강세가 예, 팬들이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쿠팡이츠도 그 비슷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이건 어차피 서브니까 네네.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찔러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할 말 하 아닌데 네. B로 네. 처리하면 되니까 네. 차별성이 있나요? 굉장히 그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 않았다. 아, 네네. 뭐 워낙에 그들은 그 큰 그 대기업 자본가 네.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할 수 없는 그 네. 형태의 이제 그 어떤 그 그렇죠.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엄청나다고 봐요. 근데 갈 길이 멀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뭐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들이 가맹점주들이 뭔가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한 효율이 뭐 떨어지거나 뭐 어떤 의미세요? 구체적으로? 그 배달업 사장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지점들이 사실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그냥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런데 플랫폼이 이제 요기요로 한 게 나와서 고객이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갈라지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요기요를 이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기요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제 뭔가 또 이제 나와가지고 전체 파일을 뺐으면은 이제 사실은 매장 입장에서는 그 어떤 관리의 그 어떤 리소스가 분산되는 거니까 이제 사실 점점 힘들어지고, 그럼 이거를 최대한 이제 관리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그 덜어주는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플랫폼 해주고 있는 서비스의 관점이 사실은 배달업 사장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플랫폼 관점에서 사실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로 제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배달 이제 대행업체라고 하잖아요. 라이더 하는 업체들도 예전에는 픽을 두세 개씩 해서 건너갈 수 있는데, 쿠팡 이체 컨셉은 이제 무조건 한 개를 픽을 해서 바로 배송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달 대행업체 쪽에서는 이게 불만이 많은데 사용자가 많아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쪽 중심으로 재편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좀 강하게 말하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뭐 결제를 안 했는데 결제가 됐다는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대형마트도 많고 그런 컴플레인도 요새 많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쿠팡이츠도 라이더를 자기네들이 하는 건가요? 기기코노미라고 하죠. 이제 그 자기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기 채용의 형태는 아니었던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의 형태는 아니고 일본은 채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 라이더를 해본 거는 아니라서 정확한. 이 라이더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앱들을 다 하겠네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장사를 하다 보면은 뭐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신경 쓰기 되게 어렵고. 음식회에서 빼기 바쁜데 네. 그리고 자기 본인들의 이제 그 생활이 있고 그런데 새로운 거를 뭔가 배워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만으로도 되게 부담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그 사장님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배달 관련된 브랜드 사업을 하다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의외로 한 40만 돼도 배달앱에서 주문을 안 시켜 먹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를 자기 시켜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장사를 하려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겨우 간신히 했는데 이것도 배워야 된대. 이것도 배워야 된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또 공부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다 다르니까. 맞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뭐 사람을 얼마를 쓰고 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것보다는 매장에서 내가 배워야 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론 배달 쪽에서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뭐 굉장히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제가 가가지고 배워오는 데도 되게 많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실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의 소외를 받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뭘 이야기하시려고 자꾸 사장님들 힘든 얘기를 꺼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나중에 또 뭐 얘기하시겠죠. 사장님들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슈가 있었어요. 3가지 정도의 큰 이슈를 저희 준현님이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발언해 주세요. 첫 번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합병하면서 이제 뭐 게르만 민족이다, 이제 다 같은 회사라서 너무 독점이 크지 않냐, 이런 이제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슈가 공공 앱이죠. 이 2가지에 대해서 뭐 공공기관 서울시나 뭐 이런 경기도나 이런 데 눈치 보지 마시고 한 말씀 하시고, 반대로 배민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한 말씀 소신 있게 좀 해주세요. 일단 그분들한테 이제 저는 소신 있게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리는 비즈니스 거고요. 비즈니스고요. 네. 사실은 이제 독점에 대한 이슈잖아요. 독점에 대한 이슈와 사회의 정의에 대한 이슈인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데 건전한 비즈니스 생태계는 사실은 독과점에서는 건전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한 어떤 그분들의 이제 기업가 정신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이라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그 원하는 수준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될 건데 이 경쟁이라는 게 사실 사라지면 그거를 그 독점적으로 가격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배달앱 생태계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점 형태로 가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는 건 사실 되게 리스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올 4월에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죠. 오픈 서비스의 도입. 사실은 그 굉장한 그 고민과 굉장한 그 로직과 굉장한 그만한 타당한 이유들에 의해서 그 서비스를 추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 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플레이어들이 이제 네.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서울시만 이제 그 최근의 사태 때문에 이제 자초 아닌 자초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뭐 경기도는 이제 날개 다셔서 엄청 하실 거고 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지금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음은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실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대한 지점이 사실은 있어요.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또 익혀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저는 배달 시장이 지금 그 어떤 그 온라인 상거래 비즈니스처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인 거죠. 구글을 예로 들어 보면 구글 혹은 페이스북이 그 여기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시장 독점적인 어떤 그 행태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너네 말고 다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해 라고 했을 때 엔드 유저들이 과연 그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가. 뭐 또 카카오톡 뭐 좀 그렇고 말 안 듣고 저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니네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야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 했을 때 과연 그쪽으로 몰릴까?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퀘스천이기는 해요. 예. 오히려 정부에서의 그 선한 의도를 더 그 도움이 되는 형태를 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들의 생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영업자 그 배달업 사장님들이 그 가지고 계신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서드파티적인 어떤 그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에서 하는 거지만 뭐 구글은 그 수많은 상공업 그 온라인 그 비즈니스들이 GA라는 툴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그게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추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또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 광고 에드테크들 어떤 AI를 통한 뭐 아드레스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서드 파트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